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까봐, 못 이뤄낼까봐, 이렇게 영원히 루저로 남을까봐, 혹은 반대로 했는데 실패할까봐, 도중에 그만둘까봐, 그래서 남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는요, 의지력이나 동기부여 다 필요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나 스스로 충분히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동기부여를 계속하고 의지를 다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데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스스로를 밀고 재촉하는 게 더 하기 싫게 만들고 앞서 말한 두려움을 크게 키우는 꼴이 됩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이 채소를 먹게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얘들아, 채소 먹지 마. 건강한 거 먹지 마. 그거 금지.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막 채소를 선생님 몰래 숨어서 먹고 고기 말고 채소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못 먹게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죠. 평소에 채소 많이 먹어야 돼.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는 먹기 싫다고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못 먹게 하니까 너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너네 청소 절대 하지 마. 선생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해야지.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예상 가능하시겠죠? 아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 근데 과연 애기들만 그럴까요? 너도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이게 청개구리 심보라고 불리우는 거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사실 뭐 전문적인 개념이나 이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역효과 법칙, 역노력의 법칙, 보이걸 띠오리, 리액턴스 효과, 또 칼리굴라 효과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화 이름이었는데 너무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는 흥행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못하게 하면 하고 싶어하고 하라고 하면은 또 하기 싫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잘만 활용하면 아까 영화가 흥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기력할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뭐 나를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해야 돼, 빨리 밀린 숙제 해야 되는데, 집안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만 주입시키다 보면 이건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하면 안 돼, 유튜브 그만 봐야 돼, 미루는 거 이제 그만 라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이러면 또 지치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기력해도 된다, 그만둬도 된다, 시작 안 해도 된다 라고 충분히 허용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영감 수업 채널에서 그동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더 구체적인 건 뭐죠? 다 못 끝내도 된다,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해도 된다. 흔히들 완벽이 아닌 완성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 완성이 아닌 미완성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만둬도 되고 못 끝내도 된다라고, 아니 오히려 그걸 목표로 잡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흔히 뭐 동기부여나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또 심리학적으로도 정말 많이 제시하는 게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작은 성취부터 해라. 왜냐면은 이 성과가 눈에 보이면, 보여지는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즉 짧은 성과를 자주 내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불개기를 많이 얘기를 하시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는데 효과가 없거나 혹은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시한 겁니다. 고작 이불개기라고? 내 목표는 그것보다 커. 나는 그것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더 큰 성취를 할 거야.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낼 거야. 근데 고작 이불개기가 과연 이 무기력을, 게으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조차 안 하는 거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불개기라도 못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오늘 하고 내일 했는데 내일 모레 안 했어. 그럼 막 자책을 해요. 난 고작 이것도 안 해? 이것조차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무기력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오버페이스입니다. 내가 이불개기를 너무 잘해. 이제 나 꽤나 무기력을 극복했는걸? 그러면서 갑자기 이불개기에서 목표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무기력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약간의 자신감이 붙어서 이불만 개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대요.
헬스장을 매일 가겠대. 연애도 오래 쉬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결국에 너무 높은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마주했을 때 실망감이 커진다는 거죠. 더 극심한 무기력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방금 세 가지가 다 제가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시시해서. 두 번째, 너무 집착을 한다. 세 번째, 오버페이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뭔가 대단한 걸 해내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완벽하고 완성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극히 게으른 상태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입장이라면 뭔가 끝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아니 심지어 완벽이 아니라 그냥 완성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천천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끝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개미로 유명한 그분이 40년 넘게 지키는 루틴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오전에 4시간 30분 동안만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4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4시간 30분만 쓰고 오후에는 일절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그 시간에만 쓴대요. 오전에 쓰고 오후가 됐을 때 어떤 영감을 받았고 내가 시간도 많이 널널해졌고 내가 막 글을 쓰고 싶어. 그럴 때도 심지어 절대 안 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후에 내가 글을 안 쓰면 그걸 참았다가 내일 오전에 쓸 걸 생각하면 설렌다는 거죠. 기대감이 생기고 쓸 때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쓰고 싶은 그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약간은 지연시킴으로써 내가 다음날 열심히 쓸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일도 먹고 싶어서 오늘 그냥 좀 아껴두는 거예요. 참고로 인터뷰마다 좀 내용이 달랐는데 뭐 오후에도 1시간 쓴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가 정해진 시간이나 분량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감이 떠올라도 아무리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돌아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 됐든 어떤 할 일이 있든 간에 70% 정도만 하는 거죠. 물론 이 70%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100% 끝내야 되고 완성해내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려 체크 표시를 해야 돼, 이런 강박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그래서 뭐 내 지금 현 상황에 따라서 수치를 조절하면 되겠죠. 내가 무기력감이 너무 깊이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70%도 하기 힘드니까, 즉 내가 100% 할 걸 생각하면 너무 하기 싫고 70, 80%여도 할 자신이 없어, 너무 하기 싫거든. 그러면 20% 정도까지로 맞추는 거예요. 뭐 10%도 좋고 5%도 좋고요. 그냥 5% 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애초에 목적이 완벽도 아니고 완성도 아니에요. 시작하고 얼마든지 도중에 그만둬도 되고요. 심지어 포기해도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무슨 개소리냐. 그거는 인내심이 부족한 거고 그딴 사고방식으로 뭘 이뤄낼 수 있겠냐. 그런 태도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강박 때문에 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인내력을 키워야 되고 성공하려면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되고 당장 시작해야 되고 무기력함을 뽀사버려야 되고 게으름을 극복시켜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이러니까 더 미루고 더 부담되고,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나를 자책하고 더 죄책감 들고 무한 굴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된다고 허락하고 허용하고 다 끝내지 말고 적당히만 하자. 지치기 전까지 부담이 안 될 정도로만 가볍게 하자. 그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밥도 조금 모자랄 정도로만 먹어야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살짝 뭔가 아쉬운데? 이게 가장 적당한 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내일 다시 걸어갈 힘을 아껴두는 겁니다. 이게 완전 무기력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갑자기 필을 받았어. 동기부여를 팍 받았어. 그래서 너무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 어제는 재밌고 활력이 넘쳤는데 그때 너무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내일 아침이 되니까, 내일 오후가 되니까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치고 뭐 루틴이 깨지고 목표가 무너지고, 그래서 또 자책하고. 역시 난 안 돼. 운동할 때도 흔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 잘 된다고 막 무리했다가 일주일 동안 아파서 슬럼프가 오고 결국 그만두게 되고, 역시 나는 못할 것 같아. 무한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70%만 하는 거, 혹은 수치를 확 낮춰서 20, 30%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고 도중에 그만두거나 요만큼 하고 아주 찔끔하고 안 해버리는 거, 이런 거를 뭔가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집안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설거지 같은 거, 방 청소 같은 경우도 계속 미루다가 대청소를 팍 했어. 5시간에 걸쳐가지고 주말 내내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일매일 합니다. 진짜 매일매일 해요.
왜냐면 대충 하거든요. 그리고 시작하고 그만두거든요. 조금 닦다가 힘들면 그냥 안 해요. 왜냐면 지난 경험을 통해서 전 잘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빡세게 완벽하게 청소를 하는 것보다,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몰아서 해버리고 1년 후에 하는 것보다 그냥 좀 하다 말고 내일 하지 뭐, 내일도 좀 하다 말고 내일 모레 하지 뭐,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부담도 덜하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시작해도 되고 언제든 포기해도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죠? 오버페이스. 그래 내가 매일매일 청소하고 이거 껌인데? 여기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한번 다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내 체력 내에서 잘 흘러가면, 루틴으로 정해지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욕심을 내가지고 집안 전체를 내가 해버리겠다라는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왜? 우리 모두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제 친구이기도 한 달려라 주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달리는 친구를 인터뷰한 적이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랬죠. 이 열정이라는 것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욕심을 내버리면, 기록에 욕심을 낸다든지, 더 빨리 달려야 돼, 더 많이 달려야 돼 라는 욕심이 과해지면 슬럼프가 오고 꼭 다친다. 그래서 천천히 나만의 속도대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달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도, 무기력도, 일상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최소한만 하거나 100%할 일에 20%만 하거나 시작하고 금방 그만두거나 이런 것들의 위대한 점은 시작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왜? 포기해도 되니까. 조금만 하면 되니까. 금방 실증 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쉬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 시작이 많아지죠. 시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뭔가를 성취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영영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어차피 안 끝낼 거니까. 완벽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성할 것도 아니야. 미완성할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무기력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다. 두렵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지속될까봐 혹은 실패할까봐. 그래서 나 자신을 푸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촉하는 건 크게 효과가 없다. 왜? 우린 충분히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그래도 된다고 허락해주기. 중간에 그만둬도 돼. 포기해도 돼. 라고 말해주기.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린 게 70% 정도까지만 해라. 도중에 멈춰. 뭐가 됐든. 80%도 힘들어요? 더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럼 20%. 그냥 컴퓨터 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끄세요. 그냥 운동화만 신어요. 나가지 마세요.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카페 가서 커피만 사오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작이 쉬워진다. 시작이 쉬워지면 시작이 많아진다. 시작이 많아지면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 그 무서웠던, 무거웠던 행동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게 되고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언젠가 내가 눈치채지도 못할 사이에 이 무기력증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요. 우리의 이 감정이,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또 활용할 줄 알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꽤나 손쉽게 행동할 수 있고 이뤄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문제나 고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풀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봤고, 또 그거를 책에서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유용한 방식, 건강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런 많은 노하우들이 담긴 컨텐츠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밌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